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나라 밖 사정이 심각한 데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재확진 받은 사례 중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모두 51건입니다. 그런데 재확진 문자는 사태 초기부터 대두됐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안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해 한동안 문을 닫은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이 다시 운영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예. 이 요양원 직원과 입소자 등 7명이 다른 곳에서 치료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요양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재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7명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만약 이들이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감염됐는지 모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 나아가 종식이 빨리 되기 힘들다고 전망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무증상 감염인데 예. 여기에 재확진 사례들까지 보고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확진되는 일이 나타날까 이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의료계에서는 그 몸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거나 앞서 음성으로 나온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 양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완치 판정을 내릴 정도로 바이러스가 줄었다가 다시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기도 윗부분을 그 검체를 긁어내는데 상기도 검체는 코 안에 깊숙한 부분을 긁어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네. 고통이 상당한데요. 예. 그래서 코 앞쪽에 채취를 하면 실제 양성인 환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재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의 역학조사팀을 보내서 이게 재감염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재활성화 때문인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봉쇄라든지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회를 통제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웨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의 대표적인 그 복지 국가죠. 네. 그런데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집단 면역을 선택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집단 면역은 뭐 예방 접종이나 아니면 감염으로 한 집단 중 일정 비율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자체가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백신이 없으니 스웨덴에서 택한 방법은 자연스러운 감염으로 일정 비율의 사회 구성원이 그 면역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스웨덴 정부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이동 제한과 공공생활 규제 등 봉쇄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 그 스웨덴 정부는 뭐 자택근무나 고령자들의 경우 자가 격리를 독려하고 네. 예. 그렇게 이제 봉쇄 정책을 약간 취했지만요. 학교나 식당, 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문은 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웨덴 정부의 접근 방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지난달 4일에 5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달 4일에는 6,400여 명. 심지어 한 달 새 120배나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지난달 10일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현재까지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2천여 명의 스웨덴의 그 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스웨덴의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그 증세가 심각한
심각한 경우나 의료진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관련 지침 어길 경우에 강력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격리 수칙 어길 네. 경우에 의무 어길 경우에 이제 네.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지금 군인과 경찰에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필리핀의 대통령이 그 두테르테 대통령인데요. 그 군인과 경찰에 사살 명령권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기간에 그 문제를 일으키며 군인과 경찰에 위협을 가할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질서 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 지침을 따라달라며 이같이 명령하고 의료진의 위해를 강화하는 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바로 어제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한 60대 남성이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다가 이제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 좀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로 필리핀의 트럼프다 이런 별명이 따라붙는 인물인데요. 예.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군인과 경찰에게 마약 거래상을 죽여도 좋다. 만약에 죽인다면 포상금과 승진을 약속하기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뭐 60명이 넘는 마약 용의자가 사살이 됐고 이런 걸 보고서 겁에 질린 이제 마약범들이 경찰에 줄줄이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듯 필리핀의 현 대통령은 그리고 집권 정부의 성향이 과격한 데다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이러한 강력한 대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필리핀 정부에서는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이런 지침을 어기는 시민들에 의해서는 이제 체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또 다른 또 폭력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동물 감염 사례들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호랑이의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라고요? 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호랑이가 이제 그 동물원에 그 미국 뉴욕주에 있는 대형 동물원, 그러니까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인데요. 네. 미국에서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감염된 호랑이는 4살 된 말레이시아 호랑이로 다른 호랑이와 사자를 비롯한 그 6마리의 동물도 감염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예. 그 이들 동물들은 그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롱크스 동물원 측은 그 호랑이 감염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원 측은 그 동물들이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이 모두 회복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홍콩에서는 지난달 애완견이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애완용으로 키우던 고양이가 주인으로부터 옮아서 확진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보고는 없습니다. 예, 워낙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 국내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람이 하루 평균 6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